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렸죠. 자, 이 책인데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혹시 구입해서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읽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읽어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 중에 제가 조금 공감을 했고, 그리고 효과도 봤고, 너무 재밌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쓰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쓰라는 겁니다.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이 없다. 바로 쓰기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떻게 써서 어떻게 효과를 냈고,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종이 준비하셨나요? 이게 제가 했던 실수인데요. 이제 쓰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디다 쓰기는 써야 되겠고, 마땅하게 쓸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A4 용지에다가 찍찍 쓰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요. 왜 그거 있죠. 이게 철진한 다이어리, 예를 들면 2019년 거, 2018년도 거, 이런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버리기엔 좀 너무 아깝고, 이 양장이다 보니까 또 쓰기에는 이미 지난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어떤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가짐도 이상하게 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리나 이런 걸 준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고급지다, 이거 괜찮다 하는 것들, 그리고 펜도 만년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쓰기에 너무 좋은 거, 좋은 펜, 내가 좋은 펜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지금 800원짜리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펜은 제가 정말 문방구를 뒤져서 찾아낸 겁니다. 예전에 썼던 펜이었는데 그게 저희 앞에 홈플러스에 팔질 않아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했던 펜인데, 잠실에 저희 본사 옆에 대형 문구점이 있어요. 거기서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가격은 싸더라도 애정이 좀 있는 펜입니다. 저는 그 펜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책, 또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앞에다 놓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마음가짐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자,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록하라 입니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은 진지하고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기록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바로 핸드폰 보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느낌을. 여러분 꿈이 뭐세요? 새해 목표를 잡으셨죠? 뭐 다이어트, 아니면 금연, 아니면 성공, 직급 가야 되겠다, 세계 최고 직급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막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라는 겁니다. 저도 적어봤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 걸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좀 재밌기도 하고요. 내가 무의식 속에 아직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순간 일지 적기입니다.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는다. 이거는 아마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들 하고 있는 행동일 거예요. 이걸 뭐 어떤 분들은 녹음을 뜨기도 하고요. 핸드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를 쓰고 있는데 노트 9 지금 쓰고 있거든요. 보면 펜으로 이렇게 적는, 요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보면 노트 없이 그냥 거기다 쭉쭉 적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필기감, 종이에다가 쓰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좋아서
종에다가 그냥 씁니다.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걸 갖고 다닙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몰스킨입니다. 몰스킨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몰스킨. 굉장히 이렇게 비쌀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적습니다. 여기 보면은 딱 넣어 갖고 다니기 편해요. 좀 크기가 작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고요. 이게요, 이거 너무 좋다,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적어 놓지 않잖아요. 다음번에 생각날 것 같죠? 절대 생각 안 납니다. 그때 뭐 했지 그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찬사 모으기입니다. 나에게 칭찬과 공감,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과 그때 그 상황을 적는다.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머뭇거려질 때마다 찬사 노트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당신의 특성을 떠올려라. 저 같은 경우는 찬사 노트 살면서 나이가 지금 53세인데 누군가가 나를 뭐 칭찬해주고 뭐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요, 많은 댓글이 달리죠. 그러면 그 댓글을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걸 적어놨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카톡으로 부산에 사는 한 분이 저한테 부산에 내려오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연락해달라. 당신의 내용이 공감이 가서 왕팬이 됐다.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제 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톡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저한테 이제 그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댓글들 중에 저를 좀 칭찬해 주셨던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수첩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힘들어할 때, 지금은 뭐 힘든 건 없지만 나중에 슬럼프에 빠지고 그럴 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원하는 것을 편지로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면 미래의 남편에게 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 여자분이 미래의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돈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죠. 도나 이러면서. 아니면은 되고 싶은 나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으면 가장 먼저 첫 번째에 그거는 세계 최고 직급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계 최고 직급자가 된다면 나는 내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상상을 해서 그걸 한번 적어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죠. 나는 플래티늄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다 이러면서 내 조직은 가장 탄탄하고 항상 인간적이고 뭐 이렇게 나는 준비되어 있는 플래티늄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다. 왜냐하면 항상 운동을 하고 있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있고 파트너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터다.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폴라이프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다. 뭐 이런 식의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리더상,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직급 달성했을 때의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소용없더라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쓰고 있는 사람과 안 쓰고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그 직급, 그 꿈을 이룰 확률이 높을까요? 그건 뭐 안 물어봐도 뻔하겠죠. 자, 여섯 번째는 목표 목록을 작성한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작성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얘가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상품을 사오게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적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대형 TV를 하나 장만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TV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TV를 내려주소서. 맨날 며칠이 가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답니다. 아니 왜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그게 삼성인지 LG 건지
상호라도 좀 얘기 좀 하면서 좀 기도를 좀 해라, 뭐 이런 유머가 있었죠. 그래서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7번째, 결과의 결과를 작성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기록하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애당초 그 목표를 원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목표 달성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게 해주세요. 저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법니다. 그러면 왜 벌려고 하는데? 그거죠. 그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9번째, 지원자 그룹을 결성하라. 자신에게 잘 맞는 목표 그룹을 결성해서 구성원 서로를 격려한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면서요. 세 사람이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혼자서 꿈을 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소원 적기 이런 미션을 진행을 할 건데, 같이 하실 분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4명이 모여서 지금 단체 톡방에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2만 원씩 걸었습니다 지금. 이거 돈 걸면 안 되는데, 이게 돈을 걸면요 갑자기 동태눈깔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갑자기 딱 일어나죠. 돈이 걸렸잖아요. 돈. 아니 2만 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이걸 이룰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돈이 걸리니까요 진짜 12시가 넘어도 그 미션을 다 수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도 12시가 넘어서 카톡 와가지고 무음 처리하고 반드시 숙제를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걸 시작하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프로스펙터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번 딱 듣고 오케이 나 이 사업을 하겠어 라고,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아요. 솔직히 이걸 뭐 썼다고 해서. 근데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요 4명의 멤버 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대 한 분, 30대 한 분, 40대 한 분,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대 이렇게 2, 3, 4, 또 그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워하는 부류가 이제 20대의 저희 파트너. 이럴 수가, 대박,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하나님께 편지를 써라. 이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법이다. 독특하죠? 단원서의 형식을 지녔다면 대답을 못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문의 형식으로 구원한다면 응답은 항상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문의 형식으로 구한다면 응답은 항상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 저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응답은 항상 이루어진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편지를.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요거는 조금 독특해서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저자가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후원업체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테이프하고 책을 강의실 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돈이 좀 많이 필요했던 시기여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이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이 테이프를 빨리 복사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테이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도 전혀 안 나고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말 강연에서 판매할 수 있으려면 테이프를 찾아서 복제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내일 아침 글로 말해 주십시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늦게 들더라도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다독여주는 친구와 가족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조금 하나님한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글로 썼습니다. 자, 하나님 테이프 어디 있죠? 그랬더니 다락방에 있다. 음성이 글씨로 대답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아니 테이프를 모두 보관해 놓은 서재가 아니고요. 다락방에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다락방은 넓어요. 다락방 어디 있나요? 나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왼쪽을 보아라. 네, 좀 보세요. 좀 더 정확히 말해주세요. 어디를 찾아 하죠? 커다란 상자 안에 있는 신발 상자를 찾아라. 왼쪽 중앙에 있다. 결론은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름 돋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일화가 내게 특별히 강력한 인상을 남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응답이 사실은 내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테이프 사건을 통해서 그 생각이 냉소적일 뿐만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 다락방의 신발 상자 안에 테이프를 넣어 놓은 것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테이프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책을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기도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자, 11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는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반드시 올해 플래티넘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저항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봐 연애를 하는데 내가 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 남자만 생각하고 저 남자랑 꼭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그런 사이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럴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내용이 그런 것들이 나오죠.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생각만 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절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상을 하고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답니다. 자, 12번째,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과감히 낡은 것들을 버려라. 마치 옛 신화에서 공주가 신랑감을 고를 때 했던 세 가지 질문처럼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네트워커들이요, 이 사업에 입문을 하고 나서 많이 배우는 것들, 네트워커라면 다 알고 있죠. 그게 성공의 8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꿈과 목표죠. 두 번째가 뭐예요? 결단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예요? 꿈입니다. 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사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온 이유와 얻기를 원하는 것은 꿈과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결단이죠. 성공의 8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가 결단입니다. 결단은 뭐예요? 끊을 단이죠. 자, 무엇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걸 읽고 나서요, 첫 번째로 한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오늘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맨날 8시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8시 일어나서 운동하면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사무실 나와서 막 점심 먹고 뭐 이러고 집에 가면은 뭐 아니 왜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이런 분들의 그 특성은 아침에 늦잠 자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났을 때입니다. 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컷 자고 일어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맑은 정신으로 운동도 하고 그렇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게을러져서 한 8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렇게 일어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피곤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첫 끝발이라 그런가? 아무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결론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히 낡은 것들을 버려라. 여러분들 TV 보는 거 좋아하시면 그거 끊으세요.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그거 끊으세요. 술을 맨날 저녁 때마다 술을 마셨다든지 이러면 그거 끊으세요. 무엇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나요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입니다. 혹시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썼는데 왜 안 이루어졌지? 그렇다면 이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른 길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 직급자가 왜 되려고 하세요? 재정적인 안정, 뭐 가정의 평화, 자유로운 여행, 뭐 부모님께 효도, 존경받는 가장,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플래티넘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가 돼야만 성취할 수 있나요? 나는 종이에다가 나는 플래티넘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쭉 썼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돌아보세요. 어쩌면 내 가정의 평화가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건, 개인 사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의 피드백을 원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라는 어떤 북극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많이 갈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뭐 동기부여 강의나 그런 모임 같은 데를 자주 나가서 보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에 쓰기 시작하면 이건 내 무의식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벌써 알려주시잖아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100일 정도 썼습니다. 100일을 매일같이 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했냐고요? 당연히 실망했죠. 그런데 다시 또 시작해서 지금 또 10일째 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쓰게요? 그동안에 쓰면서 저에게 축복 같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위의 기적 한번 책 읽어보시고요. 물론 이제 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랑 조금 안 맞는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정말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 위의 기적. 제 이름이 또 김종이가 아니니까 종이 위의 기적. 마음에 들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